계백이라는 드라마 출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떠셨는지. 시대극은 현대극이랑 좀 다르게 굉장히 오래 찍고 호흡도 길고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니까 제가 흔히 갈 수 있는 곳에서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소도 좀 힘들고 장거리 운전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사극을 여러 편을 찍어 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못 했었어요. 근데 작가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저랑 좀 친분이 있으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와서 그래서 정말 출연진들과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을 믿고 하게 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극하고 많이 그렇게 어떻게 많이 틀린가요? 그러니까 뭐 사극이라는 거를 찍는 그 순간부터는 저는 그야말로 그냥 제가 늘 봐왔던 뭐 시야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산을 보고 물을 보고 한복을 보고 그리고 시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명과는 좀 약간은 좀 떨어진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을 또 못 보는 것도 사실 또 있었고 그리고 워낙 지방 촬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계속 또 머물러야 되는 것도 있었고 현대극이랑은 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정말 180도 다른 게 시대극이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물론 현대극도 힘든 거는 매한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또 사극이라는 장르를 했을 때 힘들었던 부분이 좀 많이 좀 잔해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죠. 현대극이랑 좀 많이 다르구나. 역시 이제 각오를 좀 네, 다지고 네. 그럼 시작하시게 됐어요. 아무래도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해야 되는 작품이었어요, 사실은. 한국은 사실 시대극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웅을 다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 고구려, 신라에 관한 그리고 뭐 조선시대 정말 여러 시대극이 많았는데 백제라는 배경으로 한 시대극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좀 백제라는 시대에 배경을 두고 만들었다는 걸 좀 신선했고 그리고 계백이라는 장군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역사를 다룬 실존 인물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 결심하게 된 이유도 어떤 신선함이 음,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신선함도 있었고 사실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은고 캐릭터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착하고 순하고 여성스러운 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야망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고지순한 여성상이 아니어서 선택을 한 게 가장 큰 계기인 거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 아무래도 시청자들에게 응고가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를 좀 가장 크게 중점을 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고가 화를 내고 응고가 무슨 생각에 저렇게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쟤는 왜 저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응고는 굉장히 아픔이 많은 친구예요. 아픔이 많고 상처도 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자기가 등에 업고 착할 땐 착하고 순할 땐 순하고 정말 독할 땐 독하고 하는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진 아이인데 그 아이는 자기의 부모와 가족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택비라는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천천히 복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하면 결코 착한 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어, 사실 제가 응구를 연기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사실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막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역할을 몇 개월 동안 이제 정말 하루하루를 이렇게 막 집중해서 막 하다 보니까 좀 목적의식이 강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 목적이 이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응고를 늘 항상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렇게 비춰지는구나라는 좀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네. 음. 그렇게 연출을 하신 김은공 감독님하고는 어떠셨나요? 현장에서의 어떤 저는 뭐 사실 촬영을 하다 보면 이게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보는 눈이 사실은 시선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사람 마음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도 늘 항상 그분은 한결같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한결같은 마음을 받다 보니까 저도 늘 한결같이 그분을 따르게 되고 늘 항상 책임감이 늘 강하시고 자기 배우를 사랑하시고 아낄 줄 아는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그분의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저는 가장 사랑해요, 정말요. 그리고 이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의 성향을 아니까 저도 현장에서 안 흐트러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렇게 현장에 오면은 뭐 정말 지금 찍는 씬을 찍기 바쁘고 그런 게 아니고 늘 항상 대화를 하시고 응고라면 어떻겠니? 너라면 어떻겠니? 너의 뭐 지금 컨디션은 어떠니? 요즘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러면서 늘 항상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좀 그리고 네. 가족 같다는 느낌? 그러나 그런 가족 같은 느낌의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해도 촬영은 상당히 힘들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드셨나요? 감독님이 어느 날 저희가 야외 촬영과 세트 촬영이 늘 항상 나눠져 있는데 제가 세트 촬영에 적응을 사실 못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헤매면서 막 NG가 수없이 나고 뭐 NG가 나다 보니까 제 감정을 표출을 못하다 보니까 대사가 꼬이고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 스스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엉키더라고요, 촬영 자체가. 그래서 감독님이 한 번은 타이르고 달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저랑 같이 방 안에 들어가서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말씀하시는데 근데 정말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뒤돌아서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되는데 최선은 다하는 건 자신 있지만 잘하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저분은 기다려 주실 분이지만 그 뒤에 분들, 스태프분들은 기다려 주시는 거에 이제 한계를 느끼면 그거에 오는 모든 압박은 감독님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딱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독님 눈을 딱 봤는데 정말 이제
이제 어떡하니 지효야라는 말씀, 이제 어떡하니 은구야라는 말씀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제가 풀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분이신데 그거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그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게 저한테는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세트장은 많이 세트장에서 그렇게 더 힘들으셨던 건 세트가 사실 저희는 사극이다 보니까 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달해야 되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한 씬에 길게 얘기만 하는 씬도 있을 거고 짧게 얘기하는 씬들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세트가 하루에 뭐 30개, 40개 정도를 찍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30개, 40개 중에 거의 한 3, 4개 빼고는 늘 항상 제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네, 30개, 40개를 찍기 위해서는 하나당 못해도 5분씩만 잡아도 정말 몇 시간이 흐르는데 제가 한 씬 하나를 가지고 정말 몇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뒤에 밀려있는 것도 그렇고 같이 출연하는 연기자 선배님들, 후배들도 그렇고 이제 저 하나 때문에 계속 지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압박감도 있고 세트 촬영이 이게 그냥 ENG 촬영이 아니라 1, 2, 3라고 그냥 빨리빨리 찍어야 되고 또 집중도를 굉장히 한 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세트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촬영이 서툴렀었던 것 같아요. 적응 많이 하고 그래서 이서진 선배님이 저한테 NG라도 많이 내니까 NG 3종 세트라고 저한테 별명까지 지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서진 선배님, 오연수 선배님, 정말 조지현 선배님이 정말 저한테 은인 같은 분이세요. 왜냐면 제가 적응 못하고 막 헤맬 때도 괜찮아 늘 항상 다독여주시고 늘 항상 그런 부분이 저는 아직도 굉장히 죄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그래요. 초반에 오연수 선배님이 이제 가시면서 제가 막 붙잡았어요. 선배님 가시지 마시라고. 제발 저 두고 가시지 마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크게 의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서진 선배님도 그렇고 조재현 선배님도 그렇고 오연수 선배님도 그렇고 심지어 효민이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류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누구 너나 할 거 없이 참 많이 배려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지 우리 조금 더 힘내자 도닥여주기도 하고 뭐 상대가 정말 뭐 잘 안 될 때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힘도 내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서로 배려를 참 많이 해주셨던 게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좀 연기를 딱 하고 응급 역을 딱 끝내고 나서 이런 거는 나한테 좀 되게 좋은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한 사람을 인생을 연기하다 보니까 희노애락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그런 부분을 또 연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도 됐고 뭐 특별하게 어떤 연기 지도 같은 거 받으시는 부분들은 있나요? 감독님에게 연기 지도는 아무래도 감정선에서 조금 더 해야 되고 덜 해야 되는 수위 조절과 그리고 참 많이 이해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은고라는 아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또 다른 예를 또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제 인생에 관한 얘기를 늘 항상 이렇게 감독님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감독님이 근데 참 많이 혼내시고 그런 부분이 감독님 스타일이 싫어하거나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딱 끊으시는데 자기가 신경을 써야 되고 자기가 뭐를 해야 되겠다고 목적의식 있으시면은 그분은 포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에도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만드시려고 했었던 부분이어서 많이 혼나고 깨지고 그래도 그렇게 막 서글프고 막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정말 더 정말 내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마음에 언젠간 들게끔 하겠다 이런 오기가 생겼는데 지금은 또 감독님이 은고라는 아이를 저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늘 항상 대화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 참 지금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이 계백이란 작품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떠한 점이 이렇게 어필이 돼서 이렇게 했었을까? 일단 네. 일본 문화와 교류를 많이 했었던 그 시대에 관해서 이제 뭐 그 부분이 뭐 디테일하게 막 나오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사정과 그리고 백제라는 의자왕과 계백이라는 두 정말 한 나라를 이끌었던 그 두 분의 대립과 그 사이에 제가 있었고 정말 각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드라마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삼각구도의 스토리를 네. 중심으로. 그리고 어쨌든 모두가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꾸려가는 이야기이지만 그 각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관해서 오해도 하고 좀 왜곡되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서로 헤어짐과 만남이 또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그러면은 좀 재밌게 봐주시면은 훨씬 더 드라마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출연한 드라마가 해외 일본에 이제 방송이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소감이랄까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기분 좋은 거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그런데 걱정되는 건 저희 저희의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왜곡되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재밌게 한국은 저런 역사가 또 있었구나, 저런 또 이야기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재밌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뭐 저의 뭐 섣부른 우려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걱정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의 그런 문화와 그런 역사,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를 재밌게 그리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의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평상시 이제 일 없을 때 휴일 보통 뭐 하면서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집에만 있어요. 약간 좀 이게 집박이라서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뭐 친구들 잠깐 만나도 뭐 집에서 만나고 그리고 뭐 돌아다녀봤자 산책하고 음악 듣고 책 보고 근데 모든 걸 이제 집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뒹굴뒹굴. 네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저 네. 요즘에 친구들 만나는 거야. 친구들 만나서 집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거에 요즘 푹 빠졌어요. 그렇다고 친구들끼리 사실 정말 딱히 뭘 하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서 친구가 저 포함해서 세 명인데 세 명이서 정말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천장 보고 계속 저희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친구들끼리 저희끼리 그냥 장난삼아 우리 버킷리스트 한번 작성해 보자고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게 요즘 저의 유일한 낙인 것 같아요. 네. 뭐 영화나 일본 영화나 드라마 뭐 배우 사실 보세요? 일본 영화를 이렇게 간혹가다 봐요. 근데 이게 뭐 성향이 달라지고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그 배우분은 있어요. 아사노 타다노부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그분의 연기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의 느낌이 저는 굉장히 닮고 싶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이상형? 네, 제 핸드폰 배경사진이에요. 아사노 타다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혼자서 배낭여행 해보고 싶어요. 배낭여행을 떠나서 그냥 장기간으로 여행을 혼자서 가보고 싶은 게 저의. 왜냐하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에서 우러나서 경험이 많아야 연기를 할 때도 굉장히 풍부한 감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제 주변에 늘 항상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매니저도 있고 스타일리스트 뭐 심지어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팬들도 있고 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혼자라는 느낌보다는 늘 항상 누구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한다기보다는 공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긴 한데 정말 철저하게 혼자서 모든 걸 느끼고 모든 걸 제 안에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혼자 여행을 가는 게 도움이 또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늘 언젠가는 꼭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 이런 역할 한번 꼭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나 이런 장르에 좀 출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욕심나는 어떤 캐릭터나 장르 있으시면 어떤? 참 굉장히 저는 약간 좀 이렇게 편식하는 편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다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하면은 그게 어떤 거든 다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라는 거는 사실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그 어떤 거든 저는 상관없이 다 하고 싶어요. 지금 배우 송지효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을 향해서 나가시고 계실까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예전에는 20대 초반에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저는 이 일이 아니었으면 뭐를 했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성격이 하나만 보면 하나만 보는 성격이어서 연기자리 이제 들어왔으니까 연기만 해야 되겠다 한지 지금 10년째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뭐 했을까 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사실 뭘 했을까라고 떠올리면은 딱히 떠오르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있지 않을까.